철환 아톰. 철환 아톰은 우리나라에선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불리우던 작품이죠. 지금으로부터 70년도 더 된 작품인데요. 1968년까지 16년간 연재되면서 총 23권, 누적 발행 부수 1억 부를 기록했습니다. 대충 숫자로 치면 권당 평균 약 435만, 뒤에 나오는 작품들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치죠. 사실 철환 아톰은 발행 부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 만화 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는 스토리 만화 형태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고르고 13. 고르고 13은 냉전 시대 중 세계적으로 가장 시끄럽고 사건이 많았던 해인 1968년에 탄생했는데 이 작품은 아직도 연재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권수만 220권, 누적 발행 부수는 무려 3억 부에 달합니다. 권당으로 계산하면 약 136만 부, 아톰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이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20권이라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총량을 쌓아 올린 케이스거든요. 다시 말해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 1976년으로 넘어오면 조금 결이 다른 작품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 무려 2016년까지 40년간 그려낸 작품입니다. 총 201권, 누적 발행 부수 1억 5,650만 부를 기록했죠. 권당으로 따지면 약 78만 부. 오늘 리스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작품 역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인 케이스입니다. 재밌는 건 버블 경제부터 스마트폰 시대까지 한 캐릭터가 40년을 관통하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 셈이죠. 맛의 달인. 맛의 달인은 1983년부터 2014년까지 111권, 누적 발행 부수 1억 3,500만 부를 쌓았습니다. 권당으로 환산하면 약 122만 부죠. 앞서 말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물량형 스테디셀러 쪽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연재하면서 일본 국내 요리 만화 붐 자체를 만들어낸 원조격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크런치롤에서 여러 상을 휩쓸었던 약사의 혼잣말도 이 미식 만화의 계보에 해당되죠. 드래곤볼. 드래곤볼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11년간 42권, 누적 발행 부수가 2억 6천만 부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사실 프리저 편으로 연재를 끝내려고 했지만 이후 셀편, 마인부 편까지 이어지면서 완결된 만화죠. 권당으로 계산하면 약 619만 부, 물량 공세로 나온 작품이 아닌 한 권 하나하나가 매번 화력을 터뜨려서 승부를 본 작품입니다. 게다가 이 화력은 일본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해외까지 뻗어나가서 이후 원나블이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길을 가장 먼저 뚫어놓은 작품이기도 하죠. 또한 드래곤볼이 연재하던 1984년은 일본 가정마다 막 패미컴이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하던 때인데 아이들의 시간을 게임이 잠식해가던 그때 이 만화가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등장했기에 아직도 명작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일본 버블 경제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때인 1987년. 이때가 어떤 의미로는 과잉의 시대였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이었는지 스타일 자체가 과잉스럽기로 유명한 만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시작되는데요. 벌써 올해 39년째. 권수는 142권,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2천만 부, 권당 계산하면 약 85만 부. 드래곤볼 같은 치솟는 인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르고 13이나 파출소 같은 순수 물량형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작품인데 숫자만 빼면 스토리, 캐릭터, 자세, 연출이 튈 정도로 매번 시대와 화풍, 세계관을 전부 갈아엎은 작품이죠. 다시 말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남은 만화입니다. 슬램덩크.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6년 총 31권, 누적 발행 부수 1억 8,500만 부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권당 계산하면 약 597만 부, 연재 기간은 훨씬 짧은데 드래곤볼과 비슷한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인기가 절정이던 시기에 작가 스스로 완결을 냈습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정말 박수칠 때 떠나라를 몸소 보여주었죠. 게다가 슬램덩크가 일으킨 농구붐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을 정도였으니 정말 절정일 때 제대로 타이밍 맞게 명탐정 코난. 명탐정 코난은 1994년부터 연재를 시작했고 바로 추리 만화의 투톱 반열에 당당히 올라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추리 만화가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정말로 시대를 잘 탄 것 중에는 경쟁 잡지인 소년 점프가 암흑기에 도래했었고 이 당시 나온 일본의 추리 소설들이 코난이나 김전일과도 같이 트릭과 수수께끼 풀이 자체를 즐기는 고전 스타일로 돌아가면서 히트를 쳤던 게 만화로 넘어오면서 대박이 났던 것도 있었죠. 현재 108권, 누적 발행 부수는 2억 7천만 부, 권당 계산하면 약 250만 부. 심지어 30년 넘게 코난은 몸도 나이도 그대로인데 매번 극장판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원피스. 원피스가 연재를 시작했을 때 이 만화와 경쟁할 수 있는 만화는 없었습니다. 해적이라는 당시 소년 만화에서 거의 안 쓰이던 소재, 여기에 열매라는 능력까지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1위에 올라서죠. 29년째 연재 중인 이 만화는 114권, 누적 발행 부수는 6억 부입니다. 권당으로 계산하면 약 526만 부인데 드래곤볼처럼 짧고 굵게 터뜨린 것도 아니고 물량 만화들처럼 오래 버텨서 쌓은 것도 아닌 원피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습니다. 나루토.
나루토는 20세기 후반인 1999년에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상징하는 닌자라는 소재의 능력 배틀이 더해진 만화죠. 2014년까지 72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누적 발행 부수는 2억 5천만 부입니다. 권당 계산해보면 대략 347만 부라서 앞서 말한 원피스나 드래곤볼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나루토의 특징은 바로 해외 비중인데요. 2억 5천만 부 중 내수가 1억 5,300만이면 해외가 9,700만 부일 정도로 해외 판매 비중이 다른 작품에 비해 유독 높은 작품이었습니다. 블리치. 블리치는 원나블 가운데서 가장 늦게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74권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3천만 부였죠. 권당 계산하면 약 176만 부라는 나루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 작품은 발행 부수 자체가 아닌 흐름이 신기합니다. 초반부에는 심심한 그저 그런 만화였다가 소울 소사이어티 편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와 당당히 앙케이트 상위 순위에 오르게 되는데 후반부에 들어서는 인기가 눈에 띄게 갑자기 확 식었고 애니도 10년도 못 채우고 조기크리를 맞았지만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천년혈전편이 뒤늦게 애니화가 되면서 팬덤이 다시 붙어버리면서 완결 이후에 다시 불이 붙은 독특한 케이스죠. 킹덤. 킹덤은 원나블 세대가 지나고부터 나온 장편 만화 중 하나인데 분명 1억 부 클럽에 들어가긴 했으나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버프를 못 받은 만화죠. 단행본은 대략 권당 153만 부, 20년 동안 연재하면서 거의 10년 동안은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쌓여있던 재고가 순식간에 다 팔리면서 판매량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유일하게 역주행의 대명사인 거죠.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은 애니화로 인해 처음부터 재밌어서 잘된 케이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연재를 시작하던 시기인 2009년에는 평작과 수작을 오가는 그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34권으로 마무리를 짓고 누적 발행 부수는 현재 1억 4천만 부에 해당하지만 권당으로 계산했을 시에 약 412만 부인데 만화 잡지가 주간소년 점프도 아니고 주간소년 매거진도 아닌 별책소년 매거진에서 연재했는데 여기서 이 정도 화력이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거죠. 실제로 담당 편집자조차 100만 부 정도 팔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장애 홈런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벽 안에 갇혀 거인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인류라는 설정이 장기 불황과 무기력에 지친 일본 젊은 세대의 정서를 정확히 건드렸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신인의 첫 작품이 사회 분위기와 정확히 공명했기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했죠.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은 2016년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이나 진짜 한국에선 이 당시에 이런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초라한 출발을 했죠. 애니화 직전까지 연재 3년차까지도 누적 발행 부수는 고작 350만 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애니화가 되면서 8개월 만에 2,500만 부, 반년 뒤엔 6천만 부, 다시 2달도 안 돼 8천만 부로 속도가 폭주해서 최종적으로 2억 2천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주술회전. 주술회전은 시부야 사변 에피소드의 호평과 애니화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와서 2021년 결산 오리콘 차트 1위까지 차지하는데 앞서 귀칼이 애니 하나로 뒤집힌 케이스였다면 주술회전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2020년대 이후 점프 작품들에게 원작이 아닌 애니가 흥행을 결정한다는 공식을 완전히 굳혀버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칼과는 다르게 원작의 버프도 뛰어났던 게 2020년 연말 오리콘 집계에서도 이미 5위를 기록했고 트위터 만화 트렌드에서도 3위였던 이미 회오곡절이나 시부야 사변이 화제성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죠.